시리고 아플 때나 돼서 오시거든요.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운이 좋으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보금치과 원장 김동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택적 우식 제거랑 터널링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택적 우식 제거는 치아가 약간 시리거나 깊은 충치가 있을 때 예전에는 확실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경치료를 해서 크라운이라는 걸 해왔다면 지금은 그런 치료 전에 먼저 한번 선택해 볼 만한 치료 술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아의 생활력을 살릴 수 있는 충치가 살짝 남아 있더라도 이 치아를 증상이 없게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치료 술식이 있습니다. 그 치료가 바로 선택적 우식 제거라는 것이고요. 이 방법은 사용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유럽의 특정 지역에서 비용이 많이 든 치료를 할 수 없어서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한테 치료를 해왔는데 그 데이터가 몇십 년 쌓이다 보니까 이 치료를 안 할 이유가 없을 만큼 훌륭한 치료였다라는 것이 요새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유럽과 미국에서는 치료의 가이드라인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쪽에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깊은 충치를 다 제거해서 신경이 뚫리면 그때 신경치료를 하는, 이게 아니라 깊은 충치라도 이 세 가지의 정확한 진단을 하는데 신경이 살아 있는지, 이거는 이제 뭐 얼음이나 전기 자극을 해서 신경이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증상이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리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너무 아프다거나 자발적으로 통증이 있을 때는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경치료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상에서 뿌리 끝에 염증이 있느냐, 있으면은 이것도 신경치료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신경이 살아있고 자발적인 통증이 없고 엑스레이 상에서 뿌리 끝에 염증이 없으면 충치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이 선택적 우식 제거를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이 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했을 때 치료의 성공은 한 5명에 4명, 4명에 3명 정도 꼴로 성공을 하더라. 그래서 그 5명에 1명, 4명에 1명 꼴로 실패하는 것 때문에 신경치료를 하는 거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우식 제거 치료를 받으시면 비용이 확실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내원 횟수도 한 번이니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치아의 수명이 길어집니다. 치료를 적게 하니까. 이런 치료를, 만약에 나의 충치가 지금 발견이 되었다면 이 치료가 과연 선택적 우식 제거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먼저 한번 확인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오른쪽에 작은 어금니들 사이에 충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치아와 치아 사이에 핀포인트로 충치가 생겨가지고 껍질은 온전한데 구멍만 뚫린 거고 안에가 이제 충치가 진행돼서 커진 상황인데요. 이럴 때 충치가 워낙 크니까 다 제거를 하면 신경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더라도 인전면을 열게 되면 인네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충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위에 구멍을 뚫게 되는데요. 단단한 씹는 면에 있는 범랑질 밑으로 있는 충치를 깨끗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뚜껑을 다 따서 이렇게 완전히 열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약간 요런 비스듬하게 남아있는 건 상관없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남아있으면 요런 데가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위에는 좀 확실하게 제거를 하는 편이고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충치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첫 번째로 하는 그 방법은 이 단단한 겉에 껍질 안쪽에 한 1에서 1.5mm 정도 되는 부분에 있는 상아질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빡빡 긁어내야 되고, 이때는 회전기구나 아니면은 손기구를 이용해서 건전한 치질이 느껴질 때까지 모든 그 약간 소프트하고 감염된 충치를 제거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 신경 쪽은 가능한 뚫리지 않게 하려고 긁어내는 행위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긁어내기보다는 소독약을 이용해서 녹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인전면 사이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는 충치도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되죠.
이때 이제 제거하려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얇은 철판을 대고 충치를 제거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제거 방법이 되겠죠. 이때 그냥 이거를 철판 없이 제거를 하면 회전 기구가 밖으로 밀려나가면 주변 치아에 살짝 갈거나 아니면 잇몸을 건드려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벽을 형성한 다음에 충치 제거를 하시고 떼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모서리 부분은 제거하고 안쪽에 있는 충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제거한 다음에 떼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옆면, 그러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구멍을 막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옆면만 먼저 막아서 충치에 있는 이 와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격리를 하는 게 첫 번째고, 치아 옆면을 떼우고 나면 이제 안에 있는 와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 채워 나가야 되는데, 안에는 흐름성이 좋아서 옆으로 이렇게 빈틈없이 일단 잘 떼워질 수 있는 레진을 1mm 간격으로 채워 넣고요. 한 번에 레진을 넣고 빗으로 조여줘서 굳히면 레진이라는 것을 중압 수축을 하거든요. 한 2% 내외로 수축을 하는데, 이게 2%가 미세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옆에 접착면에서 이 부분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틈이 생기면서 시리고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mm 두께로 조금씩 채워 나가는 것이 권장 사항입니다. 마지막에 이 껍질 부분, 그러니까 씹는 면에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은 마모 저항성도 좋고 강도가 높은 그런 단단한 레진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진의 종류가 2개 내지 3개 정도를 섞어서 치료를 하는 이유는 그렇고, 그래서 빈틈 없고 오래 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치료하고 시리거나 이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재료를 여러 개를 섞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떼우고 나면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 봐야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밖에 있는 구멍이 제대로 막혔는지, 그리고 껍질 주변이 깨끗하게 많은 틈이 없이 잘 떼워지는지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정기적으로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는지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체크하시면서 이 치아를 쓰시면 치료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게 이 치료만의 장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의 방법대로 깊은 충치를 제거하다 뚫려서 신경치료를 한다. 그러면 일단 신경치료만 2번, 3번 받으셔야 되고요. 깎아서 본 뜨고 또 씌우고 할 때 한 번씩 더 오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 4-5번을 내원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선택적 우식 제거를 레진으로 한 번에 끝낸다면 진짜 한 번, 1시간 이내에 치료가 끝난다는 것이 차이가 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인데, 우리 병원의 비용으로만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 납니다. 치아 수명은 얘를 겉을 깎는 순간 치아의 전체적인 치아 치질이 한 20-30%가 날아가요. 근데 이 충치만 제거하는 건 어차피 충치니까 겉에 있는 껍질 부분만 접근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부분, 그 정도만 제거가 되고 나머지는 레진으로 채워진다. 그러니까 치아가 오래 쓸 수밖에 없어요. 역학적으로 치아의 껍질을 다 제거하는 거랑 내부만 이렇게 떼어 쓰는 거랑 삭제량에 따라서 이 치아의 수명을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도 있고, 안에 또 신경치료를 하면 내면도 깎이거든요.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치아는 점점 빨리 금이 가거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신경을 살릴 수 있는 치료 방법 하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신경치료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구멍이 크게 나가 음식물이 막 그렇게 들어가거나 뭔가 눈에 보일 만한 구멍이 있는 거랑 눈에 안 보이는 구멍이 옆으로만 있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예전에는 같이 취급됐어요. 옆에 구멍이 있으면 걔를 제거하기 위해서 위에를 시원하게 날립니다. 그러면 걔를 떼우기 위해서는 인레이라는 걸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인레이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법보다는 이렇게 터널링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할 수만 있으면 치아의 삭제량이 또 줄어드니까 내원 횟수도 또 줄어들고 비용도 조금 줄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 미세현미경이 있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현미경의 활용은 잘 보인다는 거잖아요. 잘 보이는데 맨눈으로 잘 보이는 나이도 있어요. 저도 젊을 때 다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지금 정도 되는 나이에 좋은 건 뭐냐면, 뭔가 그동안의 경험, 연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시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이대에 눈에 대해서 보완되지 않은 상태로 맨눈으로 진료한다는 거는 또 다른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젊은 분들은 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긴 어려운데, 지금 이제 40대 중반부터는 뭔가 이렇게 룩벨 낀다든지 현미경을 쓴다든지 이런 거는 치과에서는 거의 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어떻게 찾아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충치는 엄청 많은데, 이 충치가 선택적 우식 제거, 터널링 이런 치료로 치료될 확률보다는 기존의 방법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금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이런 인정된 방법들, 심지어는 제가 하는 이 치료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로 제가 진료를 해드리고 이런 진료를 받는 분들의 만족도는 알고 받으시면 당연히 높으실 거고, 모르고 받으셨더라도 운이 좋은 걸로, 매우 운이 좋으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과가 반드시 성공하는 치료는 아니에요. 앞에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드린 것처럼 이 치료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살짝 실패라기보다는 어쨌든 다시 추가적인 치료를 할 이유가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환자를 이쪽으로 예전의 치료 방법대로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환자분들도 거기에 크게 동의를 하시니까 대부분 이런 치료를 원하셔서 받으시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뭔가 바쁘고 이런 정도로 충치가 생긴 상태면 되게 시리고 아플 때나 돼서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 필요 없고 한 번에 확실하게 신경치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치료를 해봤으니까 이 정도면은 이런 선택적 우식 제거로 치료를 해서 좀 지켜보시다가 필요하면 신경치료를 나중에 하시는 걸 권장을 해드리죠. 그럼 환자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을까? 아니면 한 번에 확실하게 할까? 이분이 혹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은 저도 이제 고민이 같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제가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한 번에 이렇게 확실한 치료보다는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치료를 해보시면 대부분 그렇게 또 제가 잘 설명드려서 이렇게 치료 계획을 바꾸시는데, 그런 분들이 최근에 2명 정도 계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한 8월에 2분 정도 치료를 했는데, 그분들이 아직 시간은 좀 짧긴 하지만 처음에는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치료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분들이 이제 다른 치과를 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냥 신경치료를 받으셨겠죠. 이분들이 저를 알고 찾아오셨든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들어오셨든 운이 좋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운이 아니라 모든 치과에서 이런 치료가 첫 번째 고려 대상이 되는 그런 때도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이런 영상을 찍는 거가 좀 오랜만에 찍게 돼서 되게 낯설긴 하는데요. 영상을 찍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찍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들을 보고 뭔가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만 찍자, 오늘은. 힘들다. 약간 환자분한테 말하듯이 인내하면 훨씬 쉽지, 근데 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약간 이런 게 우리 병원만의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인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얘기 다 했잖아. 했는데 그거를 강의하듯이 설명하듯이 하니까 그래 그런 거구나, 여기만의 특별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환자분들은. 지금 이거 편집해서 내보내. 굳이 내가 내 입으로 적당히 알아서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